집합의 뜻.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예를 들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1번 태양계 행성들의 모임, 2번 요일의 모임, 3번 뿌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모임, 4번 우리 반에서 착한 학생들의 모임, 5번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답은 4번이죠. 4번은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자, 두 번째로 원소.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의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이때 스몰 a는 집합 라지 a의 원소이다. 또는 스몰 a는 집합 라지 a에 속한다. 표현할 때는 이 모양인데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은 모두 다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데 1번과 2번은 맞는 표현이고 3번은 3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4번도 맞고 5번은 O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A가 아까 했던 12의 양의 약수다. 그러면 1, 2, 3, 4, 6, 12를 모두 써주시면 돼요. 근데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해주냐면 A는 X와 그쵸? X는 12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뭔가 집합 A는 요거 표현의 앞에 있는 꼴을 원소로 가지며 그쵸? 집합 A의 원소는 조건 중요한 말이죠. 조건은 식이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 fx를 만족하는 것만을 원소가 된다. 것만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A로 표시하셔서 요 안에 1, 2, 3, 4, 6, 12를 써주시면 돼요. 셋 다 많이 이용되는 거니까 익숙해지시면 잘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 A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8의 양의 약수, 죄송해요.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어라. 원소나열법. 1, 2, 4, 8이 되겠죠. 조건제시법 A는 X바 X는 8의 양의 약수.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는 1, 2, 4, 8이 되겠죠. 자, 집합의 분류. 집합의 분류로는 무한집합, 유한집합, 공집합 세 가지가 있는데 무한집합은 어떤 거냐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A가 1, 2, 3, 점점점점. 이거는 끝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한은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0이라고 하면 우린 이게 10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공집합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소가 없는 공집합은 개수가 0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표현을 할 때는요. 이렇게 n의 괄호하고 a라고 하는데 이때는 a의 원소가 몇 개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위에 한 예로 a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공집합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요 모양은 이렇게 되면 마치 공집합 같지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요 아이는 집합 안에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에 a에 만약에 집합 표시하고 요 안에 공집합이 있다면 얘는 0이 아니라 1개예요. 원소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정의는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얘는 원소 표현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집합과 집합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가 B에 포함되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걸로 뭐가 있냐면 부분집합의 성질을 좀 보시면 부분집합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 돼요.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 되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집합에. 그쵸? 그리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는 당연히 C에 포함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우리 그럼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에 원소가 1, 3, 5가 있고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질에서 배웠듯이 공집합, 그리고 원소가 하나짜리를 한번 써볼게요. 1, 3, 5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1, 3, 1, 5, 3, 5, 그죠? 자기 자신 1, 3, 5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 요 아이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자, 우리 개수 구하는 것도 곧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로 자, 집합 A는 1하고 3의 원소를 갖고요. 집합 B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아보시면 x가 b가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좀 더 주시면 좋겠죠. x가 뭐 자연수라든지 만약에 x가 자연수가 아니면 뭐 다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요건 우리는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요. 그러면 C는 공집합이 되겠죠? 자, 이때 A, B의 C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래요. 바르게 나타내 보시면 C 포함 관계 B에 포함되겠죠? B는 또 누구에 포함돼요? A에 포함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분집합을 할 때 부분집합은 나 자기 자신을 꼭 갖는다고 했는데 이때 이런 표현을 보면 지인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부분집합을 할 때는 나 자기 자신도 가져야 하지만 이런 표현 A와 B가 같지 않는다면 그때는 A는 B의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는 뺀다? 나는 빠진다 이거죠. 자기 자신은 빠진다. 그래서 위에 예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지인 부분집합들이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배울 건데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잘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미지수로 말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듯이 우리가 1, 3, 5, UI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까 보시면 8개라고 했어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였죠. 자,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5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서 이 아이는 몇 가지다? 2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첫 번째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개. 여기 n개가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자기 자신을 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래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1, 3, 5라는 집합에서 나는 3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을 빼요. 3을 빼시면 이렇게 3을 빼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공집합 1, 5, 1, 5. 그리고 나서 이 안에 3을 다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을 다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도 3을 넣고 여기도 3을 넣고 3을 넣고 여기도 3을 넣고 그러니까 꼭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요거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개수는 2의 3 빼기 1의 제곱 그러니까 2의 2제곱이 돼서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로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특정한 원소 K를 포함하고 L개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둘 다 드러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A는 거기에 알파벳으로 A, B, C, D, E라는 5개의 원소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 빼기 1이에요. 나 자신을 빼는 거겠죠. 그 다음 A의 부분집합 중 아까 얘기한 것처럼 C, D, E를 꼭 포함하래요.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네를 빼버려요. 그러면 2의 5 제곱에서 지수에서 뭐를 빼요? 3을 빼고 나면 2의 제곱이 되겠죠. 4개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CD를 포함한대요. 그럼 얘는 뺀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 2의 5에서 3을 뺀 그죠? 2의 제곱 4개가 돼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CD는 포함하고 E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2에서 지수 5에서 2를 빼고 1을 뺀 거기 때문에 2의 제곱과 같아요. 자,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많이 나오는 예예요. 이거는 어렵게도 쉽게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두 집합 A는 3의 양의 약수. 자, 두 집합에서 A는 3의 양의 약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하시면 1하고 3. B는 뭐가 되겠어요? 자, A는 뭐라고요? 1, 3. 자, B는 18의 양의 약수니까 한번 직접 써보시면 B는 뭐가 될까? 1, 2, 3, 6, 9, 18이 되겠죠? 자, 이때 무슨 의미냐면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될 때 그때 집합 X의 개수래요. 이 말의 뜻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집합 A는 1, 3이라는 원소를 가져요. 그 원소가 X에 꼭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X는 원소 1, 3을 꼭 포함하고 그리고 이 X는 B에 꼭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1, 3을 꼭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 바로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원소 1, 3을 꼭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잖아요. 6에서 1, 3을 꼭 포함한대요.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도 연습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어요. 그쵸? 자, 이때 합집합 요 아이들을 모두 다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합집합.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X가 B의 원소다. 그러면 이때